참 현재 나오는 소송 관련 소식들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유의미한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소송을 맡고 있는 사라네번 판사의 경우도 SEC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 나온 소식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곧 리플사가 승소하거나 유리하게 합의하여 마치 대환장 파티가 나올 것만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이 리플사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은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반대의 경우도 감안해야 하죠. 현재 리플사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미국의 국가기관인 SEC입니다. 리플사가 지더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주려는 판사의 배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참 날씨가 춥습니다. 항상 옷 따뜻하게 입고 몸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이 상승하던 몇 주 전 모습과는 다르게 참 힘든 시간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올라주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과 투자라고 하죠.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62% 상승한 19,177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1.74% 상승한 1,30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는 1.52% 상승한 0.48달러, 8위의 에이다는 0.11% 하락한 0.39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7%, 1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잡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아쉽게도 숏 포지션이 52.40%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2.2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도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롱 포지션이 52%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죠. 하나의 소식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에서 3%로 인상을 했다는 것인데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의 한국은행도 연속으로 빅스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금리 역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도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만 좋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들은 안 좋은데 이 미국만 좋다는 것이죠.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강달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증시 또한 미국 증시가 그나마 제일 나은 상황입니다. 이 코스닥의 경우는 어제 하루에만 4%나 빠지면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저 생각이 드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도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근심이 쌓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시장의 자금줄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할 것으로 보이죠. 이 물가를 잡아야만 하고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즉 리세션 침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이렇게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가 참 신선한 경험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세계 경제는 그간 돈을 찍어낸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죠. 이제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전 세계 금융 위기에서 피어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죠. 이 비트코인은 자본주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는 나스닥의 기술주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10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된 이유로 증시와 높은 상관관계, 즉 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생각해보면은 이 증시와 비트코인이 항상 커플링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이죠. 2017년 때 불장만 봐도
그때 당시 증시는 쉽지 않았고 암호화폐 시장만 높게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경기 침체에 접어들면 어떠한 기점이 지났을 때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와 미 증시가 디커플링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는데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비트코인의 억만장자로 유명한 윙클보스 형제가 설립한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가 이제 아일랜드 최초의 가상자산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제미니 거래소는 아일랜드에서 개인과 기관의 암호화폐 거래 및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국가들의 암호화폐 제도권화로 이해하면 되는데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이미 대형 은행들이 커스터디 사업에 뛰어들어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의 모기업 구글의 경우는 2023년 초부터 클라우드 결제 수단에 암호화폐를 도입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소식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소폭 오르기도 하였는데 이 소식의 의미는 단순히 구글에 국한이 되지 않죠. 구글과 같은 전 세계적인 대기업이 하면 이제 다른 기업들도 따라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애플 역시 올해 초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암호화폐 결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정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월가의 유명 기업인 JP 모건의 경우는 애널리스트들이 지난 9월 이루어진 머지 업그레이드로 인한 가치 반영이 가격 반영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더리움은 머지 이벤트 이후 줄곧 하락의 길을 걸어왔었는데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역시 머지 업데이트 이후 가격이 책정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즉 POS로의 전환은 상당히 오랜 기간 이더리움의 가격을 상승시켜 왔으며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지난 7일간 디플레이션 추세를 나타내면서 머지 업데이트 이후 첫 공급량 감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난 2021년 8월 런던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를 통해 처음으로 소각 알고리즘을 도입한 바 있었는데요. 그리고 머지로 전환되면서 자체적으로 이더리움의 수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상 무제한 발행이 가능했던 이더리움 생태계가 조절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다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전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 미등록 증권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리플사 방면 유리한 모습들이 지금 나오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10월 1일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바로 전세 제트기 업체인 탭젯이 리플 지지를 위한 아미쿠스 브리프를 신청한 것인데 여기서 나온 아미쿠스 브리프라는 것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발적으로 소견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달갑게 보지 않은 SEC는 당연히 이를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SEC가 반대하는 데에는 아미쿠스 브리프를 신청한 기업이 총 2곳인데 방금 말씀드린 탭젯과 아일리밋이라는 기업입니다. SEC는 이 2곳이 비즈니스 모델의 XRP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며 리플의 친화적인 두 파트너사가 제출할 자료들을 사실 피고들이 먼저 밝혔어야 하는 부분이다 라며 반대에 나섰는데요.
그렇지만 리플사의 경우는 이에 대해서 참 억지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법원이 또 이제 비웃기라도 하듯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법원 리플 유리한 제3자 견해 전달 요청 승인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과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을 지지하기 위한 리플 파트너사들의 아미쿠스 브리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언급을 했습니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 앞서 코인리스는 지난 5일 리플의 파트너사인 탭젯과 아이리밋은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의 XRP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며 아미쿠스 브리프를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현재 나오는 소송 관련 소식들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유의미한 언급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소송을 맡고 있는 사라 넷번 판사의 경우도 SEC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한 차례 한 바 있었는데요. 오늘 나온 소식을 보게 되면은 이제 곧 리플사가 승소하거나 유리하게 합의하여서 대환장 파티가 나올 것만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소송이 리플사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당연스럽게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반대의 경우도 감안해야죠. 현재 리플사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미국의 국가기관인 SEC입니다. 리플사가 지더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주려는 판사의 배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현재 약식 재판이 12월 달에 마무리되며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 긍정적으로 마무리되게 된다면 XRP가 정말 암울한 매크로 경제 상황 속에서도 크립토 마켓만은 높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요. 참 XRP 투자자들에게 XRP 자체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치 투자가 무엇인지 기회 비용이 무엇인지 쓴맛을 보게 해준 대표적인 코인인데 이 소송이 마무리되어서 중단기적으로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동안의 XRP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2023년 경기 침체가 예고되며 자산 시장이 더욱 하락하면 어떻게 하나 싶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NFT 중에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이라고 아시나요? 이제 흔히 BAYC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의 경우는 NFT 프로젝트 중에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전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유명 연예인들이 BAYC의 NFT 홀더로 두면서 유명세가 더하게 되는데 거기다 에이프 코인까지 상장과 이제 함께 큰 가격 상승을 이루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찬물을 끼얹었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가 된 것일까요? SEC의 이번 BAYC의 발행사 유가랩스의 조사는 역시나 증권성 여부를 살펴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상은 NFT와 에이프 코인인데 NFT가 주식과 흡사한지 주식 판매에 필요한 공시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에이프 코인입니다. NFT 보유자들에게 배분된 에이프 코인이 하위 테스트에서 제3자의 행동에 의한 수익 기대에 해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인데요. BAYC뿐만 아니라 리플 그리고 거의 모든 코인들이 여기에 걸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닌 제3자의 행동에 의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이 리플의 승승장구가 곧 XRP의 상승으로 인지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보니 SEC 입장에서는 이게 증권이 아니냐라는 꼬투리를 잡기 너무 좋은 환경인 것이죠. 게다가 현재 암호화폐는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더욱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 SEC와 CFTC가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며 SEC는 하위 테스트를 근거로 여차하면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며 벌금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법리적인 대응을 염두에 두고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판단 영역이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번 SEC의 조사로 안 그래도 시장이 크게 축소된 NFT 시장이 더욱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BAYC의 유가랩스도 에이프코인을 배분할 때 특정인에게 더 많은 배분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공정해지는 데 도움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중앙화와 다오를 통한 평등함을 강조하는 블록체인이지만 결국 일이 되려면 중앙화된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이 왜 위대한 프로젝트인지 다시금 생각이 드는데요. 완전한 탈중앙화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비트코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곧 다른 코인들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닌데 크립토 시장은 현재 발전하고 있으며 중앙화된 기관들이 발행하는 상품과 같은 코인은 가상자산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키며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만 존재했다면 이 시장은 이렇게까지 절대로 확장이 될 수 없었으리라 확신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위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며 낡은 증권법이 아닌 새로운 자산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규제기관들이 힘을 모아 가파르게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과 같은 속도를 보았을 때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명확하게 시장에 대한 법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의 크립토 윈터가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게 크나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며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